두면 좋은 친구, 오래 두면 더 좋은 친구. 대박 친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찐친 유진입니다. 연휴를 앞두고 마음이 다소 무겁습니다. 그동안 너무 말이 오른 데에 따른 부담감, 그리고 연휴를 앞둔 경계감 때문일까요? 오늘 양시장 모두 조정을 받았는데요. 오늘 만약 분위기가 좋았다면 우리 여러분들이 연휴 기간 내내 좀 마음 편하게 즐겁게 보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 오늘 양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떨어진 종목들도 굉장히 많아서 3일간의 연휴 동안 마음 답답하고 속상하게 보내시진 않을까 저도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도 여러분, 대박친구 1부 금요일 1시간만 투자를 하셔서 다음 주 전략을 미리 세워본다면 연휴를 조금 편하게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요일 용쟁호투에서는요, 다비드 전문가님과 주식 범 선생님 두 분의 한 분의 단독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1시간 동안 우리를 이끌어주실 분은 바로 다비드 전문가님이십니다. 다비드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강의 후에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도와드릴 텐데요. 금요일에는 특별히 문자로 참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1899029 4번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명과 보유 비중 그리고 매수가 이렇게 남겨주시면 지금의 조정장에서 나의 종목은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비드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다비드 전문가님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와달라고 해서 이제 뛰어나가야 되나 이제 순간 고민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선생님 다비드 쌤이고요. 오늘 고민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시장이 지난 수요일 날 한번 흔들리고 그다음에 어제는 반등하는 듯 하다가 장 마감 전에 상승분을 좀 뱉어버렸고 오늘도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오늘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의 조언을 드리고 전략을 좀 다시 좀 잡아드리기 위해서 오늘 방송에 또 나오게 됐고요.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이제 참여 방법들도 많이 알려주시고 하셨는데 제가 또 조언 많이 드리고 그다음에 도움 많이 드리고 소통하는 방송을 오늘 1시간 동안 진행하려고 하니까 지금부터 많이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따라오셔서 다음 주에도 우리 또 수익을 쭉 땡겨가는 그런 방법들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정말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금요일 저녁 시간 좀 쉬고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방송 편안하게 시청하시면서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네. 시장이 정말 말 그대로 양시장이 조정을 받았는데 정말 네네. 연휴에 대한 경계감 때문이었을까요?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사실 그것만 놓고 보기에는 시장이 좀 더 많이 빠진 네. 경향들이 있고요. 사실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들이 좀 어우러졌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 이유들이 있었어요. 먼저 미국에서는 경기 부양책을 또 한번 좀 했으면 하는 투자자들의 기대감들이 있는데 이달 안에는 좀 힘들겠다라는 뉴스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미증시가 빠른 상승들을 좀 보여주다가 고점에서 좀 쉬어가거나 혹은 뭐 추세를 좀 꺾을 만한 그런 음봉을 몇 번 보여줬다는 부분들 이런 게 일단은 1차적인 좀 부담을 안고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제 나온 뉴스 그다음에 뭐 그 전에 나온 뉴스들을 보신다고 하면은 러시아에서 코로나 백신 등록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창 우리나라 제약주들도 코로나 백신을 좀 개발에 힘쓰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약간은 좀 아쉬운 뭐 좀 실망 매물들 그런 매도 물량들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들이 끌고 올라가는 그런 시장인데 그쪽에서 더해지는 매도 물량들 제약주들이 좀 주춤하는 사이에 코스닥은 이제 힘을 좀 잃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부분들이 하나 있는데 우리 그 PD님이 저의 차트를 좀 같이 좀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최근에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시장에서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종목이 시젠이라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요 순위권에 없었던 종목인데 시젠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코스닥 시가총액 2위의 종목으로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좀 강력하고 빠른 상승세를 좀 보여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 안에서 거래 비중이 이제 무려 10%, 이 한 종목이 거래 비중을 10%를 가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근데 아쉽게도 시젠이 오늘 급락이라는 네, 맞아요. 굉장히 좀 아쉬운 흐름들이 나왔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3.70%가 아래쪽으로 빠졌고요. 그다음에 알테오젠도 많이 빠졌고 HLB 그다음에 뭐 셀트리온 제약 이런 종목들이 많이 좀 흔들리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또 힘을 다 못 써주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뭐 코스닥이 좀 더 부담을 좀 받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시젠이라는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이 종목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모든 투자자들의 예상보다도 더 많이 올랐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과거에 이제 우리가 HLB가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서면서 급등했었던 그 사례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가총액이 2위까지 올라온 종목이 당연히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고 급등이 많이 나오면은 조정 구간들도 당연히 거칠게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당연한 흐름들을 좀 거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 캐파가 너무 좀 커지다 보니까 이런 그 시장이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부분들은 좀 불가피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HLB가 흔들리면서 시장이 흔들렸을 때도 한 2, 3거래일 단거래일 안에 또 시장이 좀 다시 제자리를 잡고 그 여파로 이제 같이 밀렸었던 중소형 종목들은 뭐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제자리를 잡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뭐 시장을 그렇게 좀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장의 차트를 다시 보신다고 하면은 네네. 오늘은 눌렸지만은 그동안의 시장의 흐름들을 볼게요. 6월 달이 지나고 7월 달까지만 본다 하더라도 시장이 급격하게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네. 그래서 기술적인 부담감과 상승 그 고점에 대한 부담감을 좀 덜기 위해서도 좀 건강한 추세를 보이려면 조정 구간들이 좀 보여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 증시가 우리가 좀 기대하는 것보다도 시장이 좀 잘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조정이 떨어질 때는 그냥 뭐 0. 몇 프로, 1%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뭐 2%, 3% 이런 식으로 시장이 많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례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허용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의 단발적인 좀 조정이 되지 않았나라고 네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러시아 쪽에서 코로나 이슈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뭐 임상이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이런 내용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안에서도 뭐 러시아 쪽에서 개발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쪽을 막 땡겨서 쓰기보다는 우리 자체 개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원하는 백신들을 계속 개발할 거기 때문에 제약주들의 지금 주춤거리는 현상들은 숨고르기 이후에 다시 좀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뭐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도 많이 밀리는 모습들이 나왔으나 여러 종목들한테서 중소형주들도 실적 발표들이 굉장히 좋게 나온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 구간들이 지난다고 하면은 뭐 중소형 반도체 혹은 제약주들이 다시 티키타카를 보이면서 증시를 좀 이끌어줄 가능성이 크니까 오늘은 뭐 아쉬운 그림들이 나왔습니다만 시장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이럴 때는 뭐 제가 이번 주에도 선물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은 충분히 있고 시장이 흔들릴 때 아니면 시장이 조정이 그 움직임이 나오고 있을 때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법들은 존재합니다. 오늘 그런 부분들도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장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고점에 따른 부담에 대한 조정이다. 너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 상담 코너가 기다리고 있는 만큼 사실상 오늘부터 연휴가 시작됐다고 봐도 되는데 여러분들 저희 방송 시청해주고 계신 만큼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문자 189902994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이따가 강의 후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다음 주 네. 전략 그럼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어떤 섹터에 주목해 봐야 할지 그와 관련된 강의를 준비해 오신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요즘 우리 그 시장의 흐름들, 그러니까 한 주 동안의 움직임을 쭉 보셨을 때 네. 지금 어떤 섹터가 움직임이 좋았고 그다음에 어떤 종목들이 분위기가 좋았는지 우리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뭐 제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하긴 좀 그렇지만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또 골라드렸었던 저의 추천주가 또 적중이 되고 제가 그 말씀드렸던 섹터가 또 대박을 좀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종목에 대한 그 리뷰를 좀 먼저 하고 가면 네네.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 화요일 날 히든 종목으로 아모레퍼시픽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네요. 아, 네, 맞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 종목을 말씀을 드렸을 때 종목에 대한 힌트로서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도 잘 모르고 있는데 맞아요. 기관과 맞아요. 외국인의 매집이 시작되는 종목.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고점에 가 있는 제약바이오들이라던가 그 당시에 아니면 뭐 2차 전지, 수소차 뭐 이런 종목들만 바라보고 있고 이거를 살까 말까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에 올라갈 지금 부각이 안 된 섹터 종목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모레퍼시픽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으로 화장품 종목들한테서 지금 대장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었고 이 종목을 이제 좋은 위치에서 골라드렸는데 이번에 또 중국발 이슈와 그다음에 예상했던 포인트들이 적중을 해주면서 위쪽으로 이제 연속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3거래일이라는 짧은 그런 기간이었지만 이 무거운 종목으로도 이제 두 자리 이상의
이상의 또 수익률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같이 내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일단은 뭐 다음 주에 섹터 쪽에 대해 그 기대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네. 저는 중국 소비주 쪽에서는 한 번 더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뉴스가 어떤 게 나왔냐면은 중국에서 그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그 양재치라는 사람이 내주에 이제 방한을 할 수 네. 있다라는 뉴스들이 이번에 돌았습니다. 네, 와서 이제 뭐 얘기를 나눈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그 해 안에 뭐 이제 연말 안에 방한할 시진핑에 대한 뭐 계획이라던가 구체적인 내용들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키울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좀 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많이 과열되어 있는 섹터들이 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하고 다시 이제 앞으로 이제 뉴스를 좀 붙일 수 있는 좀 중국 소비주 섹터들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 화장품들이 너무 많이 좀 빠르게 갔었다라고 한다면은 네네. 뭐 이제 뭐 그 이후에 이어지는 뭐 카지노 쪽이라던가 뭐 호텔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또 중국 소비주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다시 그 아모레퍼시픽을 보면서 좀 마무리를 해드리면은 이쪽 섹터와 이쪽 테마 쪽에서는 분명히 좀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힘이 굉장히 좀 실려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장에서 그 굉장히 좀 많은 외국인들과 그다음에 연기금의 매수 물량들이 들어와주고 그 제가 처음에 포인트로 잡아드렸던 수급들이 오히려 그때보다 더 강해지고 있는 이런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두 자리 이상의 또 수익률을 보고 계신다고 하면은 분할 매도는 진행을 하시되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열린 차트가 되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만들어놨던 정고점 멀리 보고 가져가도 충분히 우리가 차곡차곡 수익률을 쌓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의 뭐 3거래일 만에 절반 이상의 목표가 좀 달성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할 매도 이후에 저는 욕심을 좀 더 내보시고 앞으로 이제 중국 소비주들의 분위기들을 계속해서 좀 관찰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오늘 준비하신 강의는 강의는 제가 오늘 또 혼자 왔는데, 네. 그죠? 저의 또 영원한 그 경쟁자 범쌤을 또 두고 혼자 경쟁자인가요? 왔는데, 또 같이 맨날 싸우다가 동지 또 아닌가요, 동지? 동지라고 해야 되나요? 없으면 또 보고 싶고, 뭐 맞아요. 있으면 다투고 그런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혼자 왔기 때문에 네. 우리 또 범쌤이 해주지 못하는 또 저만의 또 차트 강의를 또 준비를 해갖고 네. 왔는데, 제가 오늘 그 아모레퍼시픽이라는 종목을 이번 주 화요일 날 제가 추천드렸던 이유들을 네. 좀 차트로 좀 풀어서 해석을 좀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PD님 다시 차트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아모레퍼시픽이라는 종목의 뭐 재료라고 한다면은 그 당시에도 이제 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시진핑 방안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오는 구간들도 있었고 밀리는 구간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라던가 시진핑 방안에 대한 기대감들은 충분히 그 존재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차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엔 아예 갭상승으로 나왔는데 이때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뭐 한국화장품이라던가 한국화장품 제조 이런 종목들도 갭상승을 굉장히 좀 크게 올려버렸죠. 그래서 이 뉴스를 보고 따라가기에는 굉장히 좀 어중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제가 정확하게 매수 타점을 어떻게 여기에서 잡을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차트에서 단서를 좀 찾을 수가 있겠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 주린이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지금 해드리는 내용들을 더 집중을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그 열린 차트라는 것을 강조를 드리면서 이 이동평균선의 분석을 굉장히 좀 중요시 여깁니다. 저항받는 게 없다라는 뜻이죠, 열린 네, 맞습니다. 저항과 지지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하는 것인데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예제 차트를 놓고 제가 하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 이동평균선을 볼 때,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열린 차트라는 것을 볼 때, 이 성질이 이동평균선의 성질이 좀 어떻게 나오느냐를 이제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종목의 주가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고 뭐 올라가고 뭐 이런 그림들이 나오긴 하는데. 항상 이 종목이 내려왔다가 위쪽으로 튕기고 내려왔다가 위쪽으로 튕기고 이런 구간들 안에서는 항상 이 자리 검은색 선이랑 부딪히는 이런 자리만 오면은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네. 위쪽으로 올려줍니다. 우리는 이런 거를 이동평균선의 이제 지지라고 이제 해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번 지지를 잡으면은 그 지지가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는 성향이 있다라는 것을 해석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반면에 이렇게 지지가 줄 잡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래쪽으로 이제 이탈이 이렇게 됐습니다. 앵커님 그러면 이런 거는 긍정적인 시그널일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시그널일까요?
굉장히 부정적인 시그널 같습니다. 그죠. 이거는 네. 굉장히 좀 큰일 날 수 있을 만한, 좀 도망을 가야 될 만한 그런 시그널인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한번 추세가 이탈을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낙폭이 좀 길어지는 모습들이 보이죠. 네. 그리고 더 재밌는 부분들은 한번 아래쪽으로 이탈을 하니까 이 주가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도, 과거에는 이 검은색 이동평균선이 지지의 역할을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해도 가로막는 저항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지지의 역할도 하지만 이제 저항의 역할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래쪽으로 이탈이 되는 이런 자리를 찾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이제 저항 역할을 해줬다가 위쪽으로 돌파가 나왔을 때는 오히려 이건 긍정적인 시그널이 되고 위쪽으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죠. 그래서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을 위쪽에서 이렇게 누르려는 이동평균선이 모두 제거가 돼서 나의 저항의 요인이 모두 사라졌을 때 저는 이 차트를 열린 차트라고 하고, 이렇게 막 열리기 시작하는 이런 차트에서 매수를 했을 때 우리는 좋은 상승률들을 가져가면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효과들을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이 종목을 그 당시에 왜 추천을 드렸는지 한번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네네. 자, 검은색 선, 이거는 검은색 선은 제 차트에서 1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쉽게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이동평균선인데, 과거에 이 종목이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저항을 좀 받아주고 있다가, 그럼 이 저항이 연속적으로 이어졌다는 거는 이 차트 안에서 이 이동평균선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동평균선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이제 저항을 받을 때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에서 이렇게 이제 저항을 돌파를 했었을 때, 이렇게 해서 열린 차트가 만들어져서 그 위쪽으로는 쭉쭉쭉쭉 방향성을 이어져 갈 수 있을 때 이 초입부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보신다고 하면은, 아, 내가 이것만 봤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쉽게 차트 분석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검은색 선 121선뿐만이 아니라 여기서는 또 다른 의미가 부여되고 있는 그런 종목, 그 이동평균선이 있는데, 여기서 이 회색 선을 보시면은 24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마찬가지로 최근에 만들어놨던 여기 첫 번째 저항 구간, 두 번째 저항 구간, 세 번째 저항 구간이 만들어지다가 종가상으로 이제 돌파가 나왔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이어지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120일 이동평균선의 저항대도 이제 위쪽으로 돌파했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이 기술적으로 위쪽으로 힘을 받고 굉장히 좀 무거운 18만 원대, 그 당시에 이제 뭐 17만 원대의 종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3거래일 동안 시장이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또 좋은 그림들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열린 차트의 힘을 굉장히 좀 많이 믿고 따라오셨으면 좋겠고, 네네. 요즘에 제가 수익을 드렸던 종목들, 신테카바이오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셀리드라는 종목은 하루 만에 20%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고,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도 하루 만에 20%의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그다음에 이번 주에 추천드렸던 아모레퍼시픽까지 모두 다 이제 이 종목들의 섹터와 재료들은 다르지만 이 종목들의 공통점을 찾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매수했던 타이밍이 열린 차트가 막 만들어졌었던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배우셔서 응용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뭐 시장이 지금처럼 뭐 조정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어려운 상황이 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또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 이 열린 차트에 대해서 충분히 좀 심화적인 강의를 좀 해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아무리 열심히 강의를 해드려봤자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시장에 몇천 개의 종목을 다 돌려볼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전문가니까 매일 저는 주식시장에서 노력을 하고 공부하고 종목들 돌려보고 연구를 하는데, 네. 또 우리 직장인분들은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이런 열린 차트에 포착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발굴해 줄 수 있는 이런 검색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드리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가지고 뭐 2020년도에도 2021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또 이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검색기는 제가 이번 주말에 진행을 하는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리고 설정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린 차트의 심화 과정을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물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앵커님이 알려주시도록 할 테니까 여기에 맞춰서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급등
선취의 비결인 바로 열린 차트에 대한 포인트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이걸 좀 내 걸로 완벽하게 만들고 응용하기 위해서는 열린 차트에 대한 심화 강의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듣고 나도 이렇게 응용을 해서 매수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온라인 강의를 꼭 들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온라인 강의가 이번 주 일요일 저녁 8시에 진행이 되고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문자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1899-0294번을 통해서 다비드 이렇게 3글자만 입력을 하시면 온라인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링크 저희가 남겨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까 다비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화 강의뿐만이 아니라 검색기까지 선물로 드린다고 하셨으니까 이 점 꼭 참고하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가 끝나신 만큼 저희가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도와드릴 거니까요. 종목 상담도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종목 네. 상담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첫 번째 종목 상담은 바로 진원생명과학 한번 봐주실까요? 매수가는 9,452원이고 비중은 26%. 보유해야 할까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뒷번호 8192님이 남겨주신 진원생명과학.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진원생명과학의 매수가를 보니까 네. 기존에 좀 매수를 좀 하셨던 위치 같은데 네네. 오늘 같은 날 개장 초에 익절을 좀 했고 분할 매도 정도는 좀 해놨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물론 종목을 가져가면서 나의 뭐 목표가가 있고 뭐 욕심을 더 내시는 분들도 충분히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이제 뭐 시간의 흐름이 잘 나온다던가 아니면 시초가에 이 종목이 20% 이상이 떠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그림들이 이제 보여진다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이제 저는 분할 매도를 좀 들어가는 타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이게 오늘 윗꼬리가 달고 음봉이 좀 길게 나와 있는데 거래량은 평상시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해석을 시초가는 일단은 굉장히 강하게 갭상승이 나왔고 거래량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매수와 매도의 공방이 굉장히 좀 치열하게 나왔다는 건데 이렇게 음봉과 윗꼬리가 달렸다는 것은 더 매수를 하려는 매수세보다는 이거를 이제 빨리 팔고 나와야지 하는 매도세가 훨씬 우위에 있어서 마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다음 주 월요일에도 추가적인 음봉이 좀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포인트로 좀 봐야 되는 구간들은 여기서 아래에 이제 매물이 좀 잡혀 있는 이 9,500원 선에서 네네. 추가적인 하락을 좀 방어를 해주고 꼬리를 달고 돌려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매수가 위쪽에서 포인트를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분할 매도를 좀 진행을 하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하단 구간은 9,5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9,500원 쪽에서 이제 방어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뭐 10,000원 넘어갈 때 1,500원, 뭐 11,000원 이런 자리에서는 분할 매도를 하면서 좀 가지고 가시는 거를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매물 9,500원대의 매물이 이탈이 돼가지고 아래쪽으로 차트가 밀린다라고 한다면은 아래쪽이 공간들이 좀 많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좀 세게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자리니까 9,400원에서 9,500원 사이 이 구간을 꼭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비드님이 잡아주신 9,400원에서 9,500원 이 구간을 꼭 눈여겨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지금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지금 저희가 문자를 참여받고 있는 창을 보니까 다비드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비드님 온라인 강의 듣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온라인 강의 신청도 보내주시면서 한꺼번에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도 남겨주신다면 연휴 기간 동안 끙끙 앓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지금 물려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신청도 같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검색기 선물도 부탁드립니다. 돈 벌어서 애들 치킨 사주고 싶어요. 열린 차트도 꼭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4029님은 신청을 해주신 만큼 저희가 링크 남겨드릴 거니까 일요일 꼭 온라인 방송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종목 상담 가볼까요? 초록뱀 1,610원에 비중이 100% 싣고 계시네요. 진단을 부탁드린다고 남겨주셨는데 비중 때문에 먼저 조금 잔소리를 들으실 것 같긴 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아까 문자를 보내주신 분께서 또 자녀분들한테 치킨을 사드리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충분히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진행하는 제 온라인 강의랑 그다음에 열린 차트 검색기가 있다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또 뭐 비만이 될 때까지 치킨을 좀 사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비만이 굉장히 되면 좀 안 되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좀 꼭 들어오셔서 요즘에 제가 수익을 여러분들한테 대박을 터뜨렸던 종목들이 다 이 기법에 의해서 발굴이
마무리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오셔서 또 자녀분들한테 좋은 치킨을 좀 선물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네. 바로 이제 초록뱀이라는 종목을 볼게요. 초록뱀은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해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네. 이 종목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0.93% 양봉을 유지하긴 했지만 네. 오늘 시장이 2% 넘게 빠졌어요. 맞아요. 그랬는데 이 상황에서 차트를 지키고 이런 그림을 보여줬다라는 것은 이 종목은 힘이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비중 100%는 안 되죠. 큰일 날 소리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개인들이 돈이 어딨어요. 당연히 몰빵해서 크게 먹어야지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한 방을 노리다가 한 번에 좀 훅 실패를 해버리신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소액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고 투자금이 많으신 분들은 더더욱 그러겠지만 이제 포트를 좀 정리를 하면서 분할 매수 포트를 좀 분할로 나눠 놓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초록뱀으로 좀 볼게요. 초록뱀은 이슈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빅히트 엔터 상장에 대해서 네. 좀 기대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이제 좀 정보들을 제가 좀 들어보고 하니까 빅히트 엔터가 이번에도 이제 너무 어마어마한 또 실적 발표가 또 기대가 된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상장에 대한 그 절차도 굉장히 좀 스무스하게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초록뱀이 방탄소년단 드라마 쪽으로 이제 테마를 엮으면서 방탄소년단과 관련된 테마주로 이제 편입이 됐는데 네. 9월 달에는 방탄 드라마에 대한 일정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8월 그 말이 이제 다가오는 시점에서는 방탄소년단의 뭐 컴백 이슈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잘 들고 가지고 있는 게 당연히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검은색 선이 이제 120일 이동평균선인데 과거에도 여기에서 120일 이동평균선 제 얼굴이 가렸네요. 차트를 조금 늘려드릴게요. 이 부분을 보시면은 과거에도 이제 121선 부근에서 지지가 정확하게 나왔고요. 네네. 이번에도 밀리는 구간에서 121선의 지지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종목은 지금 차트상에서 일봉상의 120일 이동평균선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이동평균선이에요. 그래서 이 검은색 선 120일 이동평균선 차트에 설정한 다음에 여기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가져가 보고 이 초록뱀이라는 종목이 한 방에 터트리면 막 상한가도 잘 가고 막 20% 10몇 프로 이렇게 양봉이 잘 나오는 종목이니까 여기 손절가 이탈하지 않으면은 잘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 초록뱀을 들고 계신 분께서 나는 정말 차트를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 초보라서 이 121선 이동평균선을 설정하는 방법도 모르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문자로 신청하셔서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 주말에 진행하는 온라인 무료 방송 들어오시고 제가 어떻게 설정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록뱀 기업을 긍정적으로 굉장히 좋게 보고 계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비중은 조금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조언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신도기연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26,350원에 또 100% 중장기로 가져가도 될까요?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뒷번호 7010님. 신도기연은 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신도기연이라는 종목 자체가 시장에서 이렇게 좀 역사가 긴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께는 지금 뭐 아주 정확한 얘기를 해드리기엔 저도 좀 개인적으로 좀 정보가 좀 부족한 거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종목의 이제 테마적인 측면이라던가 이 종목이 현재 기술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네네. 이런 모습들을 이제 같이 좀 점검을 해서 봐드리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이제 차트 보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코스닥에 상장을 하면서 첫 번째는 급락을 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첫 상장하는 날에는 흥행에는 약간 좀 실패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여졌죠. 그다음부터는 주가가 아래쪽으로 밀리고 네네. 그다음부터 이제 바닥을 잡는 이런 구간들이 나왔는데 네네. 제가 이제 신규 상장 종목들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패턴들을 본다고 하면은 보통 아래쪽으로 밀고 아니면 뭐 공모가를 아래쪽으로 좀 찍고 다시 반등을 한다던가 이런 자리라던가 아니면 기술적으로 첫 번째 하락이 나오고 만들어놨던 이런 정고점의 언덕들 여기를 바닥을 다시 만들면서 위쪽으로 좀 돌파하는 시기들이 오면은 이런 자리에서는 상승 탄력이 좀 잘 붙어주면서 위쪽으로 날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 전기차 쪽이라던가 수소차 이쪽 테마에 뭐 이제 정책적인 수혜라던가 이미 올라간 종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대감은 굉장히 좀 불고 있죠. 신도기연 같은 경우는 수소차의 테마를 좀 같이 받는 종목이고 차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만들어놨었던 상장 시에 첫 시작을 했었던 33,000원
혹은 뭐 이제 시초가로 나왔었던 뭐 32,000원 선 여기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홀딩을 하시되 그 대신에 이제 그 신규 상장주라는 것은 과거에 만들어 놓았던 뭐 차트라던가 지지선 이런 부분들도 없고 시장에서 이제 좀 정보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약간은 좀 불나방 물량들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옵니다. 단타성 물량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비중을 100% 가기에는 약간 위아래의 변동성도 크고 리스크가 조금은 좀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익권에서 이제 무난하게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비중을 좀 먼저 줄이는 거를 권장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다른 쪽에 이제 분산 투자를 좀 같이 하시면서 이 종목은 뭐 최종 목표는 32,000원 혹은 그 이상으로 보되 분할 매도를 해 나가면서 가져가는 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차트상에서 지난번에 그 돌파가 하면서 의미가 좀 부여된 그런 구간이 23,000원 선 이렇게 잡혔어요. 그래서 하단 구간은 24,000원에다가 선 그어놓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비중 조절에 대한 조언 드렸고요. 자, 지금 다비드님 열린 차트 플러스 검색기 이렇게도 남겨주시고 다비드 교육 참여 이렇게도 남겨주시고 계시는데요. 다비드 이렇게 세 글자만 입력을 하셔도 온라인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길게 보내실 필요가 없고요. 다비드 세 글자만 문자 189902994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종목 상담도 종목 상담이지만 다비드님 강의를 듣고 싶은 열의가 넘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요일 강의를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다비드님이 이렇게 네. 연휴를 반납하고 온라인 강의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검색기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고 또 심화 강의도 준비하신 만큼 여러분들에게 정말 값진 시간이 되겠죠? 아,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온라인 방송에서 종목만 들으려고, 그러니까 종목을 뭐 추천해 드린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강의만 이제 해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PD님이 그래도 시청자분들한테 선물은 또 드려야 되지 않느냐. 연휴까지 반납하고 가는 건데요. 아, 그래서 네. 약간 좀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좋은 마음으로 준비를 한 건 맞지만 또 이 방송을 또 제작해 주시는 분들이 또 네. 저한테 또 푸시를 넣어서 또 그냥 막 만들어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 내가 큰 맘 먹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같이 수익을 내면은 나중에 또 이제 제가 방송할 때 이거 배운 거 가지고 수익 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남겨주시고 하면은 네네. 너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지난번 다비드 코드 설명을 해드리고 검색기도 알려드리고 이렇게 그 열심히 또 강의를 해드렸을 때 제가 그 다음 주, 그 다다음 주 방송을 할 때 그걸로 이제 혼자서 수익을 내신 분들이 또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모습들을 기대를 하면서 또 스스로 또 뿌듯해지기 위해서 이번 주에 또 방송을 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 시장이 좀 밀리고 있고 약간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종목의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시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시장이 엄청 밀리는 가운데서 아모레퍼시픽 혹은 제가 말씀드렸던 뭐 한국 화장품이라던가 제조 이런 이제 중소형 화장품주들 이런 걸로 수익을 내신 분들은 충분히 느끼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목 선정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어떻게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어떻게 좋은 종목을 선별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신청하셔서 많이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신청하고 계시는 창을 보니까 돈 되는 주식 다음 주에 매수하고 싶습니다. 저 금액과 시간 넉넉합니다. 이렇게도 남겨주셨는데요. 다비드님이 이번에 준비하신 강의가 바로 수익의 비밀은 급등주 선취매의 비결이다. 열린 차트에 있는데 바로 심화 강의를 저희 이번 주 일요일 오후 8시에 준비를 하셨고요. 그리고 검색기까지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온라인 강의 꼭 놓치지 마시고 189902994번으로 다비드 이렇게 세 글자만 입력하시면 자동적으로 신청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종목 상담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다비드 띄고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매수가 이렇게 남겨주시면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DR잼. 오늘따라 왜 이렇게 제 눈에 100% 비중이 자꾸 눈에 들어올까요? 자꾸 눈에 들어오네요. 23,600원에 또 비중은 100%. 너무 내려가서 걱정입니다. 이렇게 비중도 큰데 또 하락하고 있으면 엄청나게 마음이 답답하고 속상하실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가슴이 찢어지죠. 네. 그리고 제가 그 비중 조절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혹시 이 시청자분들도 같은 마음을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비중을 내가 만약에 뭐 50% 이상, 뭐 80%, 100%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내 머리로는 이 자리가 손절을 빨리 치고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면 알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비중이 크다 보면은 그 이제 손실 금액이 좀 커지다 보니까 맞아요. 스스로를 막 계속해서 좀 막 세뇌를 시킵니다. 합리화하죠. 원래는 이제 매수를 했을 때 여기 이탈하면은 매도해야지라는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네. 계속해서 이 종목을 더 가져가야 되는 이유를 막 스스로 만들게 돼요. 맞아요. 여기까지는 보자. 여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매수했을 때 찾지 않았었던 종목에 대한 막 그 긍정적인 뉴스들을 막 찾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종목들에 대해서 막 스스로 좀 내가 더 가져가야 되는 이유를 스스로 막 억지로 만드는 그런 계기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비중이 더 크면은 더 많이 시행이 되고 그다음에 손절을 과감하게 나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을 할 때는 좀 과감한 선택과 혹은 뭐 심리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거에서 잘하고 이기려면 비중 조절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DR잼이라는 종목을 매수하신 시청자분께도 네. 약간 좀 잔소리를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 종목 자체를 매수하신 시점을 보면은 저는 더 이제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종목을 매수할 때는 열린 차트를 보고 이 차트에서도 보면 이제 막 차트가 열리기 시작하는 열린 차트의 위치는 여기거든요. 네. 이런 자리에서는 비중을 많이 실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손절가가 확실히 나오고 방어가 되는 구간이 아래쪽으로 있으니까. 근데 이 종목은 과거에 10,000원도 안 되는 종목이 20,000원대 이상으로 돌아갔으면은 이제 2배 이상, 100%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자리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그것도 매수한 시점 자체가 급등하고 있는 종목을 비중 100%로 따라간다는 거는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단기적인 흐름들을 본다고 하면은 오늘도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는 거래량이 나는데 추세가 과거에 그 지지를 잡았었던 여기 이탈했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부담이 되는 자리가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저는 긍정적인 부분들보다는 약간 부정적인 내용들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이 이탈을 뭐 19,000원대까지 해버렸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때는 뭐 아쉽지만은 그때는 비중을 뭐 확 좀 줄이는 단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9,000원 아래쪽에서 과거에 만들어놨었던 요 저항대에서의 이런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여기서 이탈이 된다고 하면은 비중을 조금씩이라도 줄여서 다른 종목이랑 같이 좀 병행하는 매매를 진행하기를 좀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사실 뭐 이거는 비중이 100%이기 때문에 뭐 추가 매수 전략이라던가 뭐 아니면 무조건 버티기 이런 전략은 좀 무의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좀 제가 바닥에서 열리는 그다음에 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기법들이라던가 종목 차트 이런 거는 설명을 많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너무 좀 저를 야속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혹은 이 시청자분께서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될 뭐 계좌를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과감한 매도도 좀 진행을 하시고 또 새로운 종목으로 좀 수익을 내는 방법들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그런 부분들로 좀 상세를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장관님. 네, 좀 안타까워서 많이 좀 마음이 좀 속상하시고 속상합니다. 마음이 아프셔서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상담 DR잼 보내주신 분은 온라인 강의 꼭 들으셔서 열린 차트에 대해서 좀 완벽하게 마스터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다음 종목 상담은 현대모비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23만 1,000원이고요. 보유 비중 10%. 벌써 손절해야 하나요? 이렇게 딱 남겨주셨어요. 손절을 해야 하나요? 네, 아니요. 이거는 손절을 안 하셔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뭐 현대모비스라는 종목을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같이 드리도록 할 텐데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제가 뭐 손절해야 되나요라고 이제 문자가 와가지고 왜 되게 좀 큰일 나는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일단 이 차트는 뭐 과거 흐름 대비 현재 구간이 이렇게 과열되어 있는 구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 자체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근데 이제 이 종목의 수급을 보니까 요즘에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연기금들이 뭐 매수를 하고 있으나 개인 쪽에 물량들이 좀 많이 붙어 있어서 네네. 이거를 지금 당장은 뭐 장기 느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약간 좀 단기적으로 그 뭐 단기 스윙 아니면 뭐 중단기 요 정도까지만 네네.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포인트로 집어드릴 게 뭐냐면은 이 종목이 바닥에서 일단은 횡보하다가 위쪽으로 추세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위쪽으로 치고 빠지는 이런 구간들이 나왔는데 첫 번째는 여기서 저항이 나왔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항이 여기서 이 부분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240일 이동평균선 안에서의 움직임이 나왔는데 첫 번째, 두 번째 파동, 잔파동, 그다음에 세 번째 파동 이렇게 나오다가 이번에 거래량 늘리면서 평상시보다 더 많은 거래량을 늘리면서
과거에 이제 저항 역할을 했었던 요 구간들을 돌파를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다가 지지를 하면서 확실히 제가 말씀드렸었던 과거의 저항대 위쪽에서는 지지선을 잡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좀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제 손절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할 거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여기서 오늘 저점이 이탈되는 뭐 21만 8천 원 선 이 정도를 만약에 종가로 이탈을 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봐도 늦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추세가 이렇게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조금 더 아래쪽까지도 저는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당장 손절하시기보다는 추가의 좀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보시고 위쪽으로 돌리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은 저는 이 종목은 대략 단기적으로는 1차적으로 25만 원,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27만 원 선 여기까지 목표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손절할 필요는 없고 단기 또는 중단기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목표가 잡아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 상담 또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자이엘 13,5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보유 비중은 40%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상자이엘도 한번 진단을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혼자 나오니까 쉴 틈이 먹고, 없죠. 네, 물 한 잔 마시면서 하고 싶은데 굉장히 그 방송이 타이트합니다. 오늘따라 또 그 범선생 전문가님이 보고 싶은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 오상자이엘이라는 종목을 또 매수를 하셨는데 최근에 시장에서 좀 시장 자체가 좀 밀리는 모습도 나왔고 오상자이엘 같은 경우도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저는 방금 그 종목 상담 해드렸던 시청자분처럼 네. 지금 당장 뭐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종목은 이제 월봉상의 차트인데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는 거는 굉장히 좀 단순한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과거에도 이런 구간들, 그다음에 이런 구간들 월봉상 차트에서도 저항이 보이다가 위쪽으로 돌파가 나오고 이런 과거에 저항이 맞았었던 이 구간에서 다시 돌리고 이제 지지가 나오니까 위쪽으로 올리는 양봉 캔들도 굉장히 좀 세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금요일에 종가가 완성이 되면 주봉까지 완성이 되죠. 네. 근데 오늘 음봉으로 밀리긴 했지만 내리는 구간에서 일주일 동안 나왔던 거래량은 굉장히 좀 적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래쪽으로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타서 밀리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이게 뭐 아래쪽으로 악재가 떠서 내려왔다던가 아니면 아래쪽으로 밀리는 힘 자체가 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과거에처럼 이제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이런 거래량들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충분히 터닝 포인트를 상방으로 돌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봉상에서 의미 있는 구간들을 찾아보시면 여러분들도 이제 눈에 좀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바닥에서 여기를 툭툭툭툭 치면서 못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서 거래량 내리면서 여기 돌파하고 상승 추세가 세게 이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에 저항선이 만들어졌었던 이 121선의 지지를 한번 기대할 수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지지가 안 나와서 여기가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주가가 아래쪽으로 꺾일 수가 있으니까 그때 이제 손절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800원 요 정도 선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상방으로 올린다고 하면은 1차적으로는 매물이 쌓여 있는 14,000원 전해를 1차 목표, 그 다음에 이제 N자형 파동을 기대하면서 14,000원 돌파 시에는 17,500원대까지 목표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종목 상담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다비드님 어려운 상황인데도 좋은 검색기와 열린 차트 강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많이들 신청도 남겨주고 계시는데 지금 막 방송 틀으신 분들은 어떤 걸 신청하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오후 8시에 열린 차트에 대한 심화 강의를 도와드릴 건데요. 신청하신 분들은 문자로 저희가 189902994번으로 다비드 이렇게 세 글자만 입력을 하셔도 신청이 되고요. 이렇게 신청을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온라인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간 안에만 저희가 문자 참여 받을 텐데 지금 한 5분가량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니만큼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비드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종목 정도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MS 오토텍 남겨주셨고요. 6,190원에 보유 비중은 15%. 이분도 손절을 해야 되나 고민 중이에요 라고 남겨주신 걸 보니까 분명히 손실 중이신 것 같습니다. 한번 봐주실까요? 네, 일단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해드렸던 강의를 들으셨으면은 오늘의 좀 낙폭을 좀 피할 수 있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네네.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그 차트를 볼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월요일의 상황을 좀 봐야 된다가 일단은 정답이 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은 딱 이 자리까지 보면은 거래량이 한번 위쪽으로 쏘고 위쪽으로 쏘면서 상방으로 이제 차트의 과거에 이제 저항대들을 돌파하니까 네네. 방향성이 위쪽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네네. 그 다음에 거래량이 안 나올 때는 추가적인 상승분들을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 다음 날에 차트가 움직였던 거를 보니까 거래량이 평상시보다 확 늘어났습니다. 올라갔던 그림이 나오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온 상황에서 이 종목의 이제 종가까지 흐름을 보니까 윗꼬리가 달리고 고점에서 달린 음봉으로 밀렸습니다. 오전장에는 양봉으로 신나게 불태웠다가 상승분들을 다 소진을 시키면서 아래쪽으로 네. 거래량이 늘어난 음봉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단발적으로 아래쪽으로 누를 가능성이 더 커져요.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이 그림들이 나오는 동안에 거래량이 많이 나왔다는 거는 매수랑 매도랑 싸움이 치열했는데 결국에는 매도가 이기면서 마지막에는 아랫꼬리가 없고 윗꼬리만 있잖아요. 그럼 매도가 우위에 굉장히 많은 상황 속에서 마감이 됐는데 거래량이 많으니까 이거는 의미가 있는 캔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 이제 더 추가적으로 내릴 수 있는 요소가 되었는데 오늘 시장까지 안 좋다 보니까 이 종목이 또 추가적으로 좀 밀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과거에 이제 패턴들을 봤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또 위치라고 한다면은 제가 설명드렸죠. 과거의 저항대는 저항대가 돌파됐을 때 지지의 역할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저는 손절가를 만약에 5,500원 선 위쪽에서 다음 월요일 날 이제 방어를 종가로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반등을 좀 기다려보고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지금은 뭐 목표가보다는 손절을 하느냐 마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5,500원 선에서 다음 날에 종가 방어가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먼저 보고 그 이후에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면 재차 상담 받으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렇게 급등주를 따라가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열린 차트를 알고 있었다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그 열을 내면서 열린 차트를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이제 그 아모레퍼시픽이라는 흔치 않은 종목을 네. 선택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해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다 고점 매수, 그러니까 맞아요. 급등이 나가는 종목들을 따라가는데 아직까지도 좀 매매 기준을 잘 못 잡고 계시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많은 준비를 좀 하고 오늘 좀 쓴소리도 좀 많이 해드렸는데 제가 많이 준비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제 마음을 이해를 하시면서 좀 진심으로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에는 초보 투자자분들이 너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더 연습하고 조금만 더 잘하면은 남들보다 충분히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패배자가 되지 않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기초적인 강의와 그다음에 그런 검색기들을 제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요일 날 많이 참여하셔서 제가 해드리는 강의들 여러분들의 그 주식 실력으로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온라인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방법, 문자로 1899-0294번, 다비드 이렇게 세 글자만 입력을 해서 보내주시면 자동적으로 신청이 된다는 점 알고 계시길 바라겠고요. 자, 금요일 대박친구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대박친구 2부 상한가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